기가 막힌 이야기. 제 이름은 박정순입니다. 올해 68. 남편 잃고 혼자 산 지 2년째죠. 처음엔 힘들었어요. 텅 빈 집에서 혼자 밥 먹고 TV 보고 그렇게 하루하루 보냈죠. 그런데 며느리 서연이가 달라지더라고요. 주말마다 찾아와서 장도 봐주고 청소도 해주고. 어머니, 제가 할게요. 그렇게 말하는 게 참 고마웠어요. 동네 친구들이 부러워했죠. 정순이 너 복 받았다. 요즘 그런 며느리 어디 있니? 저도 뿌듯했어요. 우리 서연이는 진짜 효녀야. 그렇게 자랑했죠. 명절 때도 음식 다 해오고 제 생일엔 꼭 케이크 사들고 오고. 어머니, 사랑해요. 그 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남편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이렇게 좋은 며느리가 있으니까.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설거지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죠. 여보세요? 네, 박정순 고객님 맞으시죠? KB은행입니다. 지난달 자동이체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대출 상환 계좌 맞으시죠? 저는 멍했어요. 대출이요? 제가요? 네, 고객님 명의로 등록된 대출 계좌입니다. 혹시 확인 안 해보셨나요? 손에서 설거지 거품이 똑똑 떨어졌어요. 저는 대출 받은 적 없는데요. 직원 목소리가 조금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럼 한번 은행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시겠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죠. 대출이라니. 뭔가 잘못된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상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서연이한테 전화했어요. 서연아, 엄마 은행에서 전화 왔는데 대출이 있대. 혹시 아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 어머니. 그거 제가 잠깐 제 이름 대신 넣어서요. 곧 정리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내 명의로 대출을요? 어머니, 나중에 직접 가서 설명드릴게요.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괜찮다고 했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저녁 먹으면서도 자꾸 생각났어요. 왜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을까? 잠깐이라는 게 무슨 뜻이지? 밤새 잠을 설쳤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지갑을 뒤져봤어요. 카드 명세서가 있었죠. 펼쳐보니 이상한 게 보였어요. 제가 쓰지 않은 마트 결제 기록, 홈플러스 15만 원, 이마트 20만 원, 그리고 한빛 리모델링이라는 회사 이름 400만 원. 리모델링이요? 저는 집 손본 적 없는데. 손이 떨렸어요. 다시 서연이한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밝았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서연아, 카드 명세서 보니까 이상한 결제 내역이 있던데. 한빛 리모델링이 뭐니? 아, 그거요? 잠깐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요. 곧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좀 바빠서. 서연이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어요. 바쁘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죠.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나를 이용한 건 아닐까? 그동안의 다정함이 전부 연기였을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 서연이가. 하지만 의심은 자꾸 커졌어요.
다음 날 아침 카톡이 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내일 가서 설명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하트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마음이 놓였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그 하트가 거짓말처럼 느껴졌거든요. 참다 못해 은행에 직접 갔어요. KB은행 창구에 앉아서 말했죠. 제 명의로 대출이 있다는데 확인 좀 해주세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잠시만요.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고객님. 작년 5월에 신청하신 신용대출 5천만 원 있으십니다. 보증인은 아드님 이민수 씨로 되어 있네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5천만 원이요? 네, 매달 200만 원씩 상환 중이십니다. 제가 직접 신청한 게 아닌데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명예 도용일 수도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경찰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그동안 며느리의 미소가 자꾸 떠올랐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 다정한 목소리들이 전부 거짓말이었을까? 집에 도착해서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엄마 명의로 대출받은 거 알고 있었니? 민수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뭐? 무슨 대출? 몰라, 엄마. 그건 다 서연이가 알아서 한 거야. 너도 보증인이야. 내가? 진짜 몰랐어, 엄마. 서연이한테 물어봐.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너희 부부가 나를 속였구나.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났어요.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게 고마워했는데, 짐을 싸서 친구 집으로 갔어요. 순이 집이었죠. 웬일이야, 정순아? 왜 갑자기? 순이가 놀라며 물었어요. 그냥 며칠 있을게. 며느리랑 좀 틀어져서. 순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며느리들이 무섭다니까. 조심해야 돼. 그날 밤 순이네 거실에 누워서 잠을 못 잤어요. 자꾸 생각했죠. 서연이가 왜 그랬을까? 돈이 필요했으면 말하지. 왜 몰래 내 명의를 쓴 거지? 그동안 내 통장도 가져갔어요. 어머니, 제가 대신 세금 내드릴게요. 어머니, 공과금 제가 처리해 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며 계속 통장을 들고 갔죠. 그때도 다 믿었어요. 고마운 며느리라고만 생각했는데 며칠 후 은행에서 자세한 명세서를 받았어요. 거기서 결정적인 걸 발견했어요. 대출금 일부가 며느리 개인 계좌로 이체된 기록. 1,000만 원, 2천만 원, 또 500만 원. 숫자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진짜였구나. 나를 이용한 거였구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순이가 옆에서 물었죠. 정순아, 괜찮아? 안 괜찮아. 순이야, 나 너무 바보 같아. 그렇게 믿었는데. 순이가 어깨를 토닥였어요. 일단 경찰 가봐. 명예 도용이잖아. 하지만 저는 망설였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며느리가 범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 가족인데. 그런데 또 생각하면 화가 났어요. 가족이라고 이렇게 속여도 되는 건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우연히 며느리 친정 주소를 알게 됐어요. 민수 책상 서랍에서 주소록을 봤거든요. 망설이다가 그곳으로 갔어요. 오래된 빌라였어요.
3층에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죠. 문이 열렸어요. 낯선 여자가 나왔는데 어디서 본 것 같았어요. 누구세요? 저는 서연이 시어머니인데요. 여자 얼굴이 굳었어요. 아, 어머님. 들어오세요. 서연이 엄마였어요. 좁은 거실에 앉았어요. 차를 내오며 서연이, 엄마가 말했어요. 서연이한테 들었어요. 어머님께 죄송하다고. 저는 그제야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서연이, 엄마가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아파서요. 작년에 암 진단 받았어요. 치료비가 많이 들었죠. 서연이가 다 대줬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그 돈이. 네, 제 치료비랑 사위빚 갚는 데 썼어요. 민수가 사업 실패하고 빚이 좀 있었거든요. 서연이가 혼자 다 떠안았어요. 어머님한테는 말 못하게 했어요. 걱정하실까봐. 말문이 막혔어요. 그럼 서연이는, 네, 우리 딸이 고생 많이 했어요. 밤마다 알바도 하고 어머님 모시면서 우리까지 챙기느라. 그런데 결국 돈이 부족해서 어머님 명의로 대출을 받은 거예요. 나쁜 짓인 거 알지만 그때는 방법이 없었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났어요. 화가 났던 건지 미안했던 건지 모르겠어요. 서연이는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제가 버릴까봐.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서연이가 현관 앞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죠. 말없이 거실로 갔어요. 서연이가 따라 들어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서연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등을 돌린 채 물었어요. 왜 말 안 했니? 말하면 어머니가 저희 버릴까 봐요. 민수 오빠 빚도 있고 친정엄마 병원비도 있고 말하면 어머니가 실망하실까 봐 무서웠어요. 저는 천천히 돌아봤어요. 서연이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그래도 내 명의를 쓰면 안 되는 거잖아. 알아요. 정말 잘못했어요. 갚을게요. 다 갚을게요. 그런데 그때는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죠. 서연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는 좋은 분이세요. 제가 죄를 지어도 그래도 가족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무너졌어요. 화가 났던 마음이, 배신당했다는 생각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너무 미워하려 했는데 더 미안해졌구나. 서연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넌 왜 혼자 다 짊어지려고 했니? 가족이잖아. 말했으면 같이 해결했을 텐데. 서연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저도 옆에서 손을 잡았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천천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대출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신뢰도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었어요. 며칠 후 은행에 갔어요. 서연이랑 같이. 창구에 앉았을 때 서연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사인할게요. 저는 그 손을 막았어요. 이번엔 내가 직접 한다. 서연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어머니?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확인하고 직접 결정할 거야. 너한테만 맡기지 않을 거야. 우리 같이 하는 거야. 알았지?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은행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저는 천천히 펜을 들고 사인을 했어요. 박정순. 제 이름이었어요. 한 획 한 획 또박또박 썼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이가 제 팔짱을 꼈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저도 너 사랑해. 그렇게 대답했죠. 세상엔 거짓말보다 더 슬픈 진심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진심 덕분에 우리는 아직 가족입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서로를 지켜내는 가족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는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살다 보면 생기는 참 기막힌 이야기들 언제든 들으러 와주세요.